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아 세미나 제5강 오늘은 NCD로서의 치주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NCD를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NCD가 뭐지?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질병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성 질환, communicable disease가 있고 암이나 당뇨, 폐질환, 고혈압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비전염성 만성질환, 즉 Non-Communicable Disease NCD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에는 우리가 최근에 긴 터널을 빠져나온 코비드-19 같은 이런 팬데믹이 역사 이래로 우리 인류를 많이 위협해 왔습니다. 가장 큰 데미지는 14세기 향골했던 흑사병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그럽니다. 스몰팍스, 스페인 독감도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정도 희생됐는데 이때가 우리나라에 아마 3.1 운동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한 14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희생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빠져나왔던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7번째 우리 인류에게 큰 데미지를 줬던 그러한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헤쳐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자, 팬데믹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이런 팬데믹 창궐하지 않는 시기에 인류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질병이 바로 NCD라는 겁니다. 또 무서운 질병이지만 평시에는 NCD, 즉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통계에 의하면 한 30에서 70세 범위 안에서 1600만 명이 매년 조기 사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기 사망이라는 것은 평균 수명보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것을 조기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1600만 명이 NCD로 인해서 조기 사망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미리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구강질환은 당뇨, 고혈압, 암, 폐질환 등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공동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CD로 접근해야 된다. 즉 공동 위험 요인 접근법 Shared Risk Factor Approach가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구강질환은 전신질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혹자는 아니 구강질환은 구강질환이지 무슨 그게 전신질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되묻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입속이 구강질환이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신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디베이트에 등장한 이론이 국소감염론입니다. Focal Infection Theory라 해서 우리 몸의 전신의 여러 질병의 원인을 구강 안의 그 감염으로 봤습니다. 구강 안뿐만 아니라 톤실이라고 그러죠. 편도. 그래서 충치라든지 치수괴사, 치연염, 이런 치주염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동안 이렇게 감염을 하게 되면 시스테믹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신 건강에 미치지 않도록 미리 전체 치아를 발치를 했다는 겁니다. 전학 발치가 아주 일반적으로 언제? 이게 바로 이제 1960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비틀스 그룹입니다. 이분들도 많은 팬들을 몰고 다녔는데 이분들을 몇몇 그 팬들을 보면 이 젊은 분들인데 치아가 없어요. 치아가 별로 웃지도 않고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영국에서 나온 통계죠. NHS 1968년도에 45세 이하의 30%의 인구가 완전 무치아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게 바로 포칼 인펙션 티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저지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낸 BTS죠. 이 아미들은 보면 사람이 웃으면 치아가 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까 그 비틀스 매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국소 감염론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썰 윌리엄 헌트, 썰이라고 붙은 거 보니까 자위를 받았네요.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국소 감염론을 강의합니다. 이듬해 논문도 발표하고 이러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국소 감염론, 전신 질환의 그 원인이 입속에 있다. 그래서 전학 발치를 해야 된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아주 무지한 걸로 치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포컬 인펙션 티오리가 프리베일 했다는 거죠.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국소 감염론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주연 등이 대한치과의사 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치과의사죠.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치의학교실을 만들면서 과학적인 원칙에 입각한 치의학문 그리고 시술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치의학교육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 그래서 총독부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마 총독부가 국민의 건강에 관한 것을 이 선교 집단에다가 맡기는 것이 좀 탐탁치 않은지 크게 지원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동경의 거치카대학 지금은 뭐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 야마자키라는 병리과 교수님이 병소 감염의 본질, 중심 감염, 이 포컬 인펙션 티어리죠. 이 내용을 아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식민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도 국소 감염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한번 잘못된 이론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럽이나 영국의 영향을 받은 영연방 나라들은 완전 무치약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자, 이 국소 감염론이 의학계와 치과계에 미친 영향을 AI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충치나 치주 질환이 있던 자연치아를 보존하기보다는 미리 뽑는 과도한 발치가 성행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는 부족했지만 이를 계기로 치과라는 분야가 아주 독립적으로 어떤 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서 활용을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결국에는 후대에 좀 더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의 의학이 도입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근거도 부족하고 또 과도하게 발치하는 데 대한 비난이 확대되니까 1950년대 이후에는 국소 감염론은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라는 게 참 유행도 타고 사이클을 타는 것 같습니다.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국소 감염론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페리온탈 메디슨, 치주 내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 이 치아죠. 치아가 있고 잇몸이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연, 치아 결합부로 덴토 진지발 정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 아랫부분이 무너지고 아랫부분이 무너지면 이 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감염이 되면 염증이 진행돼서 뼈를 녹이게 됩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임플란트와 잇몸을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트랜스뮤코잘 실 혹은 펄뮤코잘 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염증이 뼈까지 진행돼서 임플란트 주위염,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불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아 치연 결합부의 공격을 받은 우리 잇몸이 세균이 내는 독소, 세균이 내는 항원, 염증 매개 물질 것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심장질환, 심혈관계 질환, 저체중아, 조산, 스트로크, 폐질환까지 다양한 전신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미생물이 폐로 흡인되는 일이 특히 고령 인구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식도로 내려가 주지 못하고 이게 폐로 내려가게 되면 폐점막의 변화를 일으켜서 폐렴이나 폐혈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람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당한 원인이 구강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고 그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피진지발리스, 대표적인 치주질환 원인균입니다. 대표적인 치주질환 원인균인 피진지발리스가 혈류를 타고 가다가 이 진지페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피진지발리스가 냅니다. 이 진지페인, 그림으로 가위까지도 이렇게 표시되는데 진지페인이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하는 뇌 속에 있는 강한 벽을 가진 이 혈관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미생물이 뇌병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럴 브레인 엑시스, 즉 구강, 뇌, 축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2011년도에 유엔은 정치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신장, 안질환, 그리고 구강은 공동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NCD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심혈관 질환, 암, 당뇨, 호흡기 질환 이런 전신 질환들이 구강 내에 여러 가지 치주 질환이라든지 구강암, 중치 이런 구강 질환들하고 공동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흡연, 과도한 음주, 영양, 운동 부족 이런 공동의 위험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 질환과 구강 질환을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지 말고 같이 어프로치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2015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구강 건강을 NCD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포럼을 세계치과의사연맹과 국제치과연구학회 주관으로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이분이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이시고 이분이 WHO 치과 담당자입니다. 저도 이제 발표도 하고 가서 패널도 참석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NCD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발표를 하러 가느라고 아주 혼쭐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나라 치과계에 이 NCD를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클럼을 하나 냈습니다. 한국도 구강질환을 NCD로 접근해야 된다는 내용의 기고를 하고 학회 동료들과 상의를 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1회 NCD 컨퍼런스를 그 이듬해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코엑스 마곡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NCD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포럼에서 대한치주과학회 김남윤 부회장과 FDA 상임위원인 김다솜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인 변누나 과장님께서 치주질환과 NCD, 구강보건정책과 NCD 세계적인 흐름 속의 NCD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좋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많은 청중들이 아주 귀담아 듣고 많은 질문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3월 27일부터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치과 진료도 찾아가서 돌봐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구강돌봄의 그 제도 혹은 실제로 가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성근 원장님이나 우리 신지연 원장님 같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 진료 시에 구강 관리뿐 아니라 혈압, 혈당을 함께 확인하고 흡연 여부,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등 건강 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드리자는 이런 것이 FDI도 혹은 UN도 관심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즉 NCD로 구강질환을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치과신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쉽게 풀이해서 NCD와 구강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하나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구강질환은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강질환은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공동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CD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는 치과 진료실 또는 돌봄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는 K절개법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